세계 방산 시장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방산 기업들입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전투력 향상 계획은 군수 분야의 안정과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주요 기업들의 판매 축소는 이 계획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은 압박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만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은 중국 내부에서 특수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전력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관련 기업들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흐름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여러 기업에서 판매 감소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중국 병기 공업 집단, 중국 전자과학 기술 집단, 중국 항천 과기 집단 등 대표적인 기업들은 주요 사업의 탄력이 줄어들었고 중국 항공 공업 집단 또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소폭의 증가를 기록했으나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판매를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방산 분야의 흐름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세계적으로 군사 기술 투자와 장비 교체가 활발한 상황에서도 중국 업체들만 부진을 보인 것은 이 분야에서 생긴 문제의 성격을 가늠하게 합니다. 특히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나타나는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내부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전력 강화 계획은 출발점에서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의 부진한 흐름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중국 공산당의 강도 높은 반부패 조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는 각종 조사와 인사 조치가 이어졌고 이는 기업들의 조달 절차와 계약 추진 과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중국 병기 공업 집단은 이사회 핵심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주요 계약의 재검토가 이어졌고 중국 항천 과기 집단 또한 경영진 교체 후 여러 개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중국 전자과학 기술 집단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계획된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방산 분야 특성상 단일 프로젝트의 지연이 연쇄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업들이 외부와의 협력이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퍼지며 빠른 결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강경한 내부 단속이 기업 경영과 개발 일정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면서 매출 약화를 비롯한 성과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조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 중심에는 군부가 자리했습니다. 시진핑은 취임 이후 군 내부 기강 확립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로켓군을 비롯한 핵심 전력 분야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군사위 지도부에서도 다수의 인물이 퇴출되며 군 조직 전반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방산 기업과 군 조직을 잇는 통로에도 영향을 주어 책임 회피 성향이 커지고 의사결정 단계가 길어졌습니다. 군 지휘부는 승인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들도 작은 실수조차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며 사업 추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조율과 예산 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기술 개발의 시간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반부패 기조가 군수 분야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국이 목표로 삼아온 전력 강화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의 사업 지연은 개별 기업의 실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핵심 전력 분야의 개발 흐름을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켓군은 새로운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사업을 담당해온 기업들이 예정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준비 과정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와 정보 분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던 연구가 제자리를 맴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일정은 빠른 개발과 안정적 조달이 갖춰져야 실현될 수 있으나 최근 상황을 보면
시진핑이 천명한 2027년 중국군 현대화 계획은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과 기업 사이의 조율이 매끄럽지 못해 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예산 투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군이 목표로 제시한 전투력 향상 계획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일정에도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시진핑의 내부 단속이 오히려 중국의 군사력을 옥죄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부패의 취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군수 분야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 최근 중국의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전력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최근 모습을 보면 계획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외부가 아닌 그들 내부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와의 경쟁 구도보다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은 중국의 장기적 군사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첨단 과학을 접목시킨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오히려 그의 정책들이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본의 무장이 강화되고 주한미군의 역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군수 산업의 침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흐름이며 이러한 현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본인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아이러니는 오히려 서방 세계에 전략적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군부의 대립, 그리고 그가 진행하는 군부 숙청과 방산 기업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미국과 일본 군대를 능가하는 수준의 중국군 최첨단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시진핑이 바라는 2027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